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를 합격하기 위한 전략과,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좀 생기부에 드러날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3학년도 입학 전형 기본 방향 주요 변경 사항을 보게 되면 당연히 정시가 40%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기존 다른 대학교로 다른 마찬가지죠. 수시가 줄어들고 있고 정시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 학생부 반영 방법이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등급 전 교과의 등급으로 반영했는데 2023학년에는 등급도 반영하는데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만 기재된 교과만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저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직윤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는 고등학교 추천은 4명 이내였거든요. 4명 이내였는데 2023학년도에서는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8명 이내입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반영도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90%를 차지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열별 수능 선택 과목 지정도 있는데 이제 서울시립대가 이제 그게 계열별 수능으로 인문, 그다음 자연 1, 자연 2가 있는데 이제 자연 1과 보통 이제 자연하면 수학 같은 경우가 대부분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인데 자연 1은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면 자연 2는 확률과 통계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립대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면접에 중요한 게 면접에서 많이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딱 이게 학생부 종합 하나로 다 뽑았는데 2023학년도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 1과 2가 있는데 1은 면접형이에요. 그래서 면접형으로 373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2는 서류형입니다. 서류형으로서 80명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전형 방법도 있는데 2022학년도가 1단계에서 2에서 4배수 선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는 3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면접평가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류형은 당연히 면접형이 없겠죠. 일괄 합산으로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쇠령 여기 좀 변화가 좀 있네요. 지금 서울시립대 하면은 항상 우리가 면접을 항상 준비했어야 되는데 반면에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내신은 좋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서류형도 있다라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면접형만 해당합니다. 면접형에 고른교회 전형 1단계 선발 배수가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세배수 선발하고 서류평가 100% 하고 면접평가 40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시모듈 수능 반영 비율도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2학년도는 인문계열 1과 인문계열 2 그렇게 나오고 자연계열 1, 2였는데 2023학년도는 인문계열 1, 2, 3, 자연계열 1, 2, 3가 반영 비율이 모두 다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면서 서울시립대를 준비한 학생 여러분들 이 비율을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2023학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4명에서 선발하고 수능 체제도 물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명은 지금 선발하는 걸로 결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명 좀 많이 그게 글쎄요. 지금 학생부 반영 방법이라든지 방법 변경이라고 있는데 8명 이내에서 서울시립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과연 지금 교과를 좀 수시로 많이 학생을 미리 선발하겠다라는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좀 마음에 좀 돌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이제 추천 받으려고 하는 걸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먼저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면접형하고 서류형이 이제 신설되었다라는 점이고 둘 다 서류 체계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류형과 면접형에서 우리가 어디를 지원해야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일단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딱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내신이 자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류형을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서류형을 진입할 때, 왜냐하면 서류만 딱 지원해버리면 그거잖아요. 면접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난 내신 자신 있어 라고 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내신 자신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그냥 서류형 집어넣어버려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아이들은 당연히 서류형을 합격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서울시립대 역시 내신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서류형에 지원하지만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는 내신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면접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과연 서울시립대는 서류를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먼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35%,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5%로서 잠재 역량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잠재 역량 40%는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해서 잠재 역량을 많이 파악해지겠죠. 그래서 서울시립대 입학처장은 한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뭐라고 말했냐면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다. 문제는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포기하는 과목 없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전공 분야 학습 경험과 전공 관련 심화 활동에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즉 잠재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 바로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터닝 포인트라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가 서울시립대는 학과마다 인재상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뭐 보통 이제 7월달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이 뭐가 많이 들어오면은 뭘 물으면은 학과 인재상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인재상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서울시립대는 학과 인재상별로는 저 에듀맘띵 어플에다 올렸습니다. 에듀맘띵 어플에 대학교 인재상 및 대학교 인재상 그 올린 게 있거든요. 그 폴더 그거 파일이 있거든요. 그 다운 받아 보시면 서울시립대 학과별로 이렇게 인재상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고 다른 대학교 대한민국 모든 대학교 다 들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가 생활기로 잘 갖췄단 말이에요. 서울시립대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전공 관련을 심화시키고 그와 관련해서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기여할 것 같은지 반드시 아이들 항상 도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울시립대는 약간 공공성을 낀 학생들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춘 인재라는 것을 생활기록부에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면접에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솔직히 역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에서 면접률도 상당히 높아서 면접에서 뒤집고 소신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당연히 면접에서는 종합적 사고력, 서류 진위 여부 이런 거 다 물어본단 말, 소통 능력도 다 물어보는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공공윤리 의식과 그 다음에 사회 이 공동체에 어떤 가치를 실현할 그런 인재로 성장할 것까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에서 한 가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내신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서울시립대 20계열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왜냐하면 단지 20계열의 역량만 보여줬는데 저는 서울시립대 하면 대부분 도시행정학과 쪽으로 가는 지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기정 사실입니다. 당연히 도시행정이나 행정 쪽이라면 당연히 공공성을 가지고 인재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 공개를 할지라도 상경계를 할지라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심화시키면서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기여할 것인지도 반드시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